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제안의 광장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어떤 집단에서 표현하실 때 잘하고 계신지요? 그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별히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하나로 묶고 또 합의를 하고 합의된 의견들을 하나로 도출해서 공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의견이 달라도 또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협력적인 태도를 갖고 함께 한다면 더욱 훌륭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런 과정들이 쉽지 않고 그런 결과들을 갖기도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오늘 문제안의 광장에서 오프닝으로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문제안의 광장에서 선택한 곡들은요, 외국과 국내 유명 밴드들의 음악들을 좀 선곡해 봤습니다. 옛 노래들이 주로 많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아직까지 사랑을 하고 계시는 그런 음악들입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입니다. Place to play. You said that you've never been, but all the things that you've seen slowly fade away. So I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cause you said the brains I had went to my head. Step outside, summertime. Stand up beside the fireplace. Take that look from off your face. You ain't ever gonna burn my heart out. And so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입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첫 번째 소식은 내년도 세종시 본 예산안이 1조 9,818억 원으로 확정, 편성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올해 세종시 본 예산 1조 9,060억 원보다 75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3.98%입니다. 2026년 가을로 개최 시기가 바뀐 세종국제정원 도시 박람회 관련 내년도 예산안은 국비 지원 예정액 77억 원과 1265억 원을 포함해 142억 2,400만 원이 반영됐으며 내년도 산림청 예산으로 잡힌 세종 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국비 지원액 77억 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 소위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종시는 또 내년 중 약 740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키로 했으며 최민호 시장은 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고 2년 연속 국세 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로의 교부세 감소가 우려되고 있어서 지방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최민호 시장은 작년 대비 30% 절감한 바 있는 올해 업무 추진비 일부 항목을 내년에는 추가로 10%포인트 더 감액했고 운영비성 경비, 여비, 공공위탁비도 절감해서 편성했다면서 재선거공약 사업 중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된 동서남북 4대 관문사업비, 소정면, 장군면,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비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민호 시장 브리핑에 따르면 연서면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과 관련 보상비 100억 원이 편성됐고 배석한 세종시 관계자는 100억 원으로 편성한 보상비 집행은 내년 5월쯤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이 LH의 보상비는 LH가 별도로 편성해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종시 다른 관계자는 세종마을 공동체 지원 관련 예산안 8억 3천만 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가 세종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관련 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전액 삭감했고 다른 항목으로 옮겨 편성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년도 세종시 본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항목을 보면 연동면 장욱진 생가기념관 건립 40억 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30억 원, 금남면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35억 원, 가득들 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1억 5천만 원, 코로나19 백신 20억 7천만 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82억 2,200만 원 등입니다. 또 지역화폐 연민전 발행 30억 원, 이응패스 운영비 50억 원, KPS 관련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5억 2천만 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8,7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6억 2천만 원, 세종시 자체 예방접종 4억 1,300만 원, 취약계층 생계급여 242억 원, 노인기초연금 828억 원, 아동수당 319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232억 등이 편성됐으며 이 밖에 부모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부모급여 326억 원, 아빠 장려금 4억 원, 출산 축하금 34억 원,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3억 5천만 원, 월세 한시 특별 지원 8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179억 원, 학교 급식 지원 288억 2,200만 원 등이 내년도 본 예산안 목록에 올랐다고 합니다. 최민호 시장은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내년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보다 529억 원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국세 세수 결손 30조 원이 예상되면서 지방자치 단체에 나눠줄 교부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전국의 지자체들 모두 비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콜드플레이가 부릅니다. 비발라비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People couldn't believe what I'd become.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ever wanna be king? I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ever alone this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Hear Jerusalem bells are ringing, Roman cavalry choirs are singing. Be my mirror, my sword and shield, my missionaries in a foreign field. For some reason I can't explain, I know St. Peter won't call my name ever alone this word, but that was when I ruled the world.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두 번째 소식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2025년도 세종시 예산안에 대해서 시의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같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호 세종시장의 이번 임기 후인 2026년 가을로 연기된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1일 세종시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안 1조 9,818억 원 중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예산안은 65억 원이 편성된 상태로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관련 세종시가 제출한 예산안 65억 원은 오늘 27일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될 경우 이 예산안은 1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김재영 위원장은 7일 열린 의정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심의를 해보겠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 부결됐던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예산을 이번 회기 때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음으로 미뤄야 할 것 같다며 2026년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제5대 의회가 출범하면 그때 해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5대 세종시 의회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거쳐 같은 해 7월 1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같은 당 소속의 이현정 예결특위위원장은 당초 개최 시기도 의회 차원에서 2차 추경 당시 시기 조정을 제안했으나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단 심사는 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쥐고 있는 두 위원장의 언급을 종합하면 오늘 11일 개회하는 제94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도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의 순탄한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가 세종국제정원도시 박람회에 지원키로 한 국비 77억 원은 내년도 산림청 본 예산안에 편성돼 있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소위원회의 심의를 오늘 12일부터 14일 받을 예정이며 이런 가운데 11일 시작하는 제94회 세종시의회 정례회는 12월 16일까지 36일간 조례안 36건과 예산안 7건, 동의안 17건, 의견 청취안 1건, 보고 4건 등을 심의 처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더 비치보이스가 부릅니다. Surfins USA입니다. If everybody had an ocean across the USA, then everybody'd be surfing
like California. You see them wearing their baggies, Warachi sandals too, a bushy blonde hairdo, surfing USA. You'll catch them surfing at Nell, Ventura County line, Santa Cruz and Trail, Australia's Caribbean, all over Manhattan, and down Doheny Way. Everybody's gone surfing USA. We'll all be planning out a route we're gonna take real soon. We're waxing down our surfboard, we can't wait for June. We'll all be gone for the summer, we're on safari to stay. Tell the teacher we're surfing USA. Hangar Keys and Swan, Pacific Palisades, San Onofre and Sun, Redondo Beach, LA, all over La Jolla, at Waimea Bay. Everybody's gone surfing USA. Surfing USA. Everybody's gone surfing USA. Everybody's gone surfing USA. Yeah, everybody's gone surfing USA. Yeah, everybody's gone surfing USA.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의 세 번째 소식은 최근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홍보되는 세종 조치원읍 중림리 49층 민간 임대 아파트와 관련된 회원 가입에 주의할 것을 세종시가 당부했다는 내용입니다. 세종시에서 조합원 주택 건설 등의 회원들이 꼼꼼히 살펴볼 것 등을 주의를 당부한 것은 이례적인데,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임대 협동조합을 신고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어 조합이 민간 임대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거나 민간 임대 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신고한 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하지만 8일 홍보관을 개관한 조치원읍 중림리 민간 임대 아파트는 건설 공급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회원 모집으로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회원 가입자들은 가입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해당 읍에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고 지난 7일 사업 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을 완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인 법령 검토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비틀즈가 부릅니다. 오블라디 오블라다입니다. Oh, Daddy,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문재연의 광장에서를 듣고 있습니다. 챗 GTP와 함께 알아봐야 할 코너입니다. 오늘 챗 GTP에서는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코너에서 소개했던 소식인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종시와 세종시 의회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챗 GTP와 함께 알아봐야 할 코너에서는 2025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세종시와 세종시 의회 간의 갈등의 주요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것과 세종시 중간지원조직 예산 편성과 해체 논란 및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안이 서로 관련성이 있고 세종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그 중요성이 높아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2025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세종시와 세종시 의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갈등의 주요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을 챗 GTP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갈등의 원인은 첫 번째는 예산안 편성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라고 합니다. 집행부인 세종시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예산 편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개발과 인프라 확충, 그리고 미래 전략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입장은 일부 사업의 예산이 지나치게 많거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 교육, 환경 등 분야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의 원인에서 세종 수도 완성과 재정 자립 문제입니다. 세종시는 행정 수도 완성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현재 세종시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한 예산 확대는 오히려 재정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 부족 및 정치적 갈등입니다. 세종시와 시의회 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으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격화되기도 합니다. 문제점을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 추진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불신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갈등이 지속될 경우 시민들은 행정과 의회 모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게 되고 이는 정치적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의 불안정성입니다. 지나치게 확대된 예산 편성이나 무리한 예산 삭감은 세종시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먼저 협의체 구성 및 소통을 강화해야 된다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시의회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사전에 주요 정책과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의견 수렴 강화입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시민 공청회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안의 정당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재 및 조정기구의 도입입니다. 독립적인 재정 조정기구를 도입하여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중립적인 검토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중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춘 단계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 관련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재정 부담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도 챗 GTP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은 행정과 입법부 간의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충분한 협의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2025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글스의 데스퍼라도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 두 번째 내용은 2025년도 세종시 중간지원 조직 예산 편성과 해체 논란 및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입니다. 세종시에서는 중간지원 조직의 예산 편성 및 해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지원 조직은 주로 시민사회와 행정기관 간의 연결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 발전,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 참여 확대 등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최근 예산 편성과 관련된 갈등과 조직의 해체 논의가 불거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예산 편성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은 세종시에서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여러 중간지원 조직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청년 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이들 조직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시민 참여를 독려해 왔습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상황을 보면 세종시는 2025년 예산 편성에서 재정 압박을 이유로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조직은 해체나 축소 운영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챗 GTP에서 이런 사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네요. 첫째는 중간지원 조직 해체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대활동 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중간지원 조직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청년 지원이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낸 조직의 해체는 지역사회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두 번째는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합니다. 시민들은 중간지원 조직 예산 삭감과 해체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세종시 행정이 시민 참여와 소통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간지원 조직이 해체되면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지원, 청년 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해체 찬성 및 예산 삭감 지지를 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챗GPT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중간지원 조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고 특정 단체나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그쳤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예산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불필요한 조직의 해체를 지지합니다. 두 번째는 성과 미흡에 대한 비판입니다. 중간지원 조직의 활동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 정책이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성과 기반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CCR 밴드가 부릅니다. 커튼필드입니다. When I was a little bitty baby, my mama would rock me in the cradle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It was down in Louisiana, just about a mile from Texarkana,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When them cotton balls get rotten, you can't beat very much cotton in them old cotton fields back home.
계속해서 챗 GTP와 함께 알아봐요. 두 번째 주제는 2025년도 세종시 중간지원조직 예산 편성과 해체 논란 및 시민들의 반응입니다. 논란의 주요 쟁점은 재정 건전성 대 지역사회 활성화입니다. 예산 삭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중간지원 조직의 해체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 참여의 원칙입니다. 세종시는 시민 참여를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시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성과 투명성 문제, 중간지원 조직이 실제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와 검토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챗 GTP에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 및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 의견 수렴 강화입니다. 중간지원 조직 예산 편성 및 해체 여부와 관련해 시민 공청회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중간지원 조직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구조 조정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해체보다는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는 재정 계획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세종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중간지원 조직의 예산 사용 내용을 명확히 공개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필요에 맞춰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시대 전환에 맞는 새로운 기능과 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전환, 청년 창업 지원 강화 등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조직 개편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챗 GTP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중간지원 조직 예산 편성과 해체 논란은 세종시의 재정 문제와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상반된 요구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야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이 문제는 세종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송골매가 부릅니다. 모두 다 사랑하리입니다. 하늘에 구름 떠가네 보라색 그 향기도 이 몸이 하늘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곁에 사랑도 가네 빨간 입맞춤도 시간이 멈춰지면
정말 좋네요 코너입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은 6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전통정원 솔찬루와 분재문화관에서 제3회 한국정원 기획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에 따르면 물이 머물고 꽃이 피는 연못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경복궁 향원지, 창덕궁의 부용지와 애련지를 중심으로 한국 정원 연못의 형태와 특징을 소개한다고 합니다. 오늘 14일에는 기후 위기를 대하는 한국 전통 정원 속 숨은 이야기를 주제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국립세종수목원이 공동으로 2030 한국 정원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서울대학교 한무영 명예교수의 기후 위기 해결사 빗물과 당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이선 명예교수의 정원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업데이트, 서석지를 중심으로 삼성물산 강기원 권역장의 전통 연못 관리 실무, 국립세종수목원 전시원실 김명섭 팀장의 한국전통정원의 도담지 이야기 등 다양한 강연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한국전통정원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도 심포지움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여 신청은 4일부터 12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러한 결과들로 인해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여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이번 주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수고와 헌신은 결코 쉽지 않으며 또한 헛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문제연의 광장에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